자, 현대 사회복지국가헌법은 근대 복지국가헌법과의 구별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는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기본서 따지면 18페이지죠. 기본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출제가 간혹 되고 있다. 간혹 다른 시험에도 간혹은 출제되니까 18페이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18페이지 생존권은 이제 사회적 기본권을 말하죠. 사회적 기본권은 현대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때 최초죠.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최초라 보니까 이게 현대적 성격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사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이죠. 그 다음에 이건 119조 2항을 말하는데 현행헌법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죠.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또 현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거,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거 현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거 현대, 현대 이것도 현대입니다. 현대. 그 다음에 기능적 권력 분립의 극복과 의회주의 강화. 이런 게 이제 통치구조 내용이랑 결합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은 보면. 근데 이게 사실은 권력 분립은 통치구조에서 주로 배운단 말이죠. 의회주의도. 근데 뭐 시험 범위 자체가 웃기다 보니까 통치구조 빠져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시험 과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현대는 기관적 권력 분립의 극복이랑 의회주의 약화가 그 특징입니다. 기능이 아니라 기관이죠. 기관 권력 분립이죠. 자, 이해가 안 될 테니까 그냥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몽테스케라는 사람이 기관 중심의 권력 분립을 말을 했죠. 기관 중심. 이게 근대. 몽테스케가 근대의 기관 중심의 권력 분립을 말했어요. 기관 중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관이죠. 입법기관, 집행기관, 사법기관. 우리가 국회를 입법기관이라고 하죠. 법원을 사법기관이라고 하죠. 정부를 집행기관이라고 하죠. 그 기관이죠. 그 기관. 그 기관. 원래 기관이랑 팔다리죠. 팔다리. 장기. 우리 장기를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죠? 뭐 패라든지 이런 것도 기관이라 하는데 국가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국가의 뇌, 국가의 팔다리. 이걸 국가 기관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국회라는 것은 입법기관은 국회의 뇌에 해당하는 거죠. 의사결정하는 기관에 해당한단 말이죠. 뇌. 국회는 입법기관. 입법기관. 법이 만들어진 집행하는 기관. 법대로 이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통제하는 사법기관. 이런 기관 중심의 권력 분립 몽테스케 입법, 행정, 사법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이 3개 국가 기관 중심의 권력 분립을 말했던 게 근대죠. 근대. 근데 현대는 레벤슈타인의 사람이 대표인데 이 사람들 이름들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잘 안 써주는 거예요. 자, 뭐 레벤슈타인을 나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수험생이 쓰기만 하면 무조건 외우려고 하더라. 그러지 말고 안 나와. 레벤슈타인이고 나발이고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근데 기능 중심의 권력 분립을 말을 해요. 현대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기관 중심의 권력 분립의 핵심이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인데 양자간의 권력 분립의 핵심이에요. 기관 중심의 권력 분립이. 지금 입법기관은 어디에? 국회지? 국회 어디가 장악하게? 지금 현재로는 민주당이죠. 그 다음에 집행기관도 어디 장악하겠어요? 문재인.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민주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 분립을 안 한다는, 권력 통제를 안 한다는 거죠.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뭐 입법기관도 집행기관도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죠. 뭐 상호 견제 통제해요? 안 하지. 짝짝꿍이지 서로 짝짝꿍. 재난지원금 하면서 짝짝꿍으로 딱딱딱 하잖아요. 그래서 기관 중심의 권력 분립이 의미가 없게 됐다. 뭐의 등장으로? 정당. 정당은 현대의 특징인 거예요. 정당, 이때는 정당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누구는? 몽테스케는 정당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 정당이 법적으로 이게 그 당시 수용이 안 돼요. 정당은 현대다. 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야지 법적으로 수용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은 1949년 독일 기본법,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1960년 대한민국 헌법, 2공헌법, 3차 개정법. 1960년 헌법에 처음 들어와요. 이게 뭐가? 정당이 매우 현대적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몽테스케는 근대죠. 18세기 사람이라면 18세기 사람이니까 근대 사람이니까 정당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둘을 다 장악하리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죠. 사실은
이거는 시민의회. 시민의회가 장악하고 이건 군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정치 현실은 이거였다면 시민들과 군주. 시민은 의회를 장악해서 입법기관, 군주는 집행기관. 이런 생각해서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서로 견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중심의 권력 분립이 물 건너갔다. 그럼 뭐로 가느냐? 기능 중심이죠. 기관 중심의 권력 분립이 힘들다. 그래서 기능 중심이죠. 그래서 정책 결정, 집행, 통제 기능이죠. 정책 결정, 집행, 통제 기능. 정책 결정, 집행, 통제 기능. 이런 기능 중심으로 권력 분립을 설명하는 이론이 나타났다. 이게 기능 중심의 권력 분립이죠. 그래서 기관 중심의 권력 분립의 극복이죠. 기능이 아니라. 현대는 기관 중심의 권력 분립의 극복, 기능이 아니라 기관 중심의 권력 분립 극복, 그걸 뭐로 가는 거예요? 기능 중심으로. 의회주의라는 것은 의회가 중심이 돼서 국가를 운영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 여의도 의회가 중심이 돼서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 이게 의회주의예요. 의회주의. 의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이게 국가 운영의 중심이 의회다. 근데 의회주의가 지금 강화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약화되는 게 현대의 특징이다. 왜요? 의회가 중심이 돼서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국민이 의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들이 국회의원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도 안 좋아하고 나도 안 좋아해요. 그죠? 뭐 여야를 막론하고 별로 안 좋아하죠. 마음에 드는 정당 없죠? 지금 뭐 대선 후보들도 마음에 안 들잖아. 뭐 윤석열 씨도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것 같고 이재명도 내 마음에도 안 들어. 나도 그래요. 뭐 윤석열도 별로고 이재명도 별로고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의회 중심의 국가 운영이 힘들다. 의회가 중심이 돼서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국민의 신뢰, 지지를 받아야 돼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지 의회 중심의 권력 분립이 되는데 국가 운영이 되는데 현대 와서는 의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의회 중심의 국가 운영이 힘들게 됐다. 그래서 현대의 특징은 의회주의 약하죠. 의회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적 평등 그러겠죠. 현대는 실질이죠, 그렇죠. 정당은 현대적 개념입니다. 정당 제일 많이 물어보죠. 정당이 일단 이쪽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 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말고는 18페이지 위헌법무 심판이죠. 현대다. 정당과 위헌법무 심판 현대다. 위헌법무 심판 기억하시고 위헌법무 심판 실적법 취지이죠. 18페이지 나와 있는 위헌법무 심판 현대 정당 현대 위헌법무 심판 현대 실적법 취지 위헌법무 심판 현대 실적법 취지 위헌법무 심판은 현대에 강조된다라는 것 추가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